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대한민국 최첨단 신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반듯하게 닦인 도로, 세련된 공원,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유리 건물들. 겉으로 보기엔 이곳은 성공의 상징이자 자본주의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이 거대한 건물들은 기이한 침묵에 잠깁니다. 수백, 수천 개의 창문 중 불이 켜진 곳은 단 한두 곳 혹은 아예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한 이 섬뜩한 풍경. 바로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흔히 지산이라 부르는 곳의 현재 모습입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너도 나도 달려들었던 투자처. 아파트 규제를 피해 시중에 유동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였던 그곳이 이제는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삼키는 마이너스 피해 무덤으로 전락했습니다. 월세는커녕 관리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고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아비규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열광했고 지금은 왜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 랩학과 함께 그 참혹한 현장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조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인 이 비극의 서막을 지금 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물의 이름은 지식산업센터인데 정작 이곳에 지식은 없고 탐욕만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가장 멍청한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없는 수영장, 책이 없는 도서관과 같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던 시절, 이곳은 땀 흘려 일하는 중소기업들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세련되게 바뀌는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은행은 집값의 90%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내 돈 1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 이것은 마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운 시스템의 모순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IT 기업, 바이오 기업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부동산 임대업을 꿈꾸는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미친 듯이 늘어난 경제학 교과서의 공급 과잉 챕터에 실려야 할 완벽한 실패 사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폭탄 돌리기 판이었을까요? 그 배후에 숨겨진 진짜 범인을 찾기 전까지는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다음 장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뿌려졌을까요?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역대급으로 강해지던 시기,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은 틈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라는 명분 아래 지식산업센터의 인허가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만 지을 수 있었던 공장을 주거지역 인근, 중공업 지역, 심지어 역세권까지 허가해주기 시작했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대출입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막혀 살 수가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매매가의 80%, 신용이 좋으면 9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2%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수익률이 20%, 30%가 나오는 기적의 계산법이 완성됩니다. 건설사는 땅을 파기도 전에 분양을 완료하며 돈방석에 앉았고 시행사는 수수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1억 원짜리 호실을 사는데 내 돈 1천만 원이면 된다니 이 얼마나 매혹적인 미끼입니까? 너도 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옆집 김씨도 사고 건너편 박씨도 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산업역군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될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들이 누가 들어와서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인력이 필요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지산들은 그저 짓기만 하면 팔리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과연 이 거품은 언제, 어떻게 터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끔찍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기의 도가니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불장의 중심에 있었죠. 분양권을 사면 며칠 만에 프리미엄, 즉 피가 몇천만 원씩 붙었습니다. 초피초기 프리미엄을 먹고 빠지려는 단타족들까지 가세하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라 불리는 불법 전매도 횡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영원히 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사계절은 잔인하게도 순환합니다.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의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대였던 대출금리가 순식간에 5%, 6%를 넘어 7%까지 치솟았습니다. 90% 대출을 받아 샀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월세로 이자를 감당하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0만 원 월세 받아 200만 원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분양받을 때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었지만 잔금을 치르는 순간부터는 고스란히 고금리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잔금을 낼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행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가지고 있자니 매달 현금이 타들어가는 상황.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마이너스 피해 현실은 얼마나 참혹할까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마피 5천, 심지어 마피 1억. 분양가보다 1억 원을 싸게 줄 테니 제발 가져만 가달라는 절규입니다. 동탄, 평택, 하남, 남양주. 수도권 신도시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을 가보면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입주율이 30%를 밑도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암흑천지입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대신 독촉장이 붙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윙윙거립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렌트 프리렌트 마이너스 프리 1년을 내걸어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습니다. 관리비라도 건지기 위해 월세를 반토막 냈지만 여전히 공실입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대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없는데 덩그러니 지산만 지어놨으니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게다가 지산은 내부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 부담도 큽니다. 편의점 하나, 카페 하나 없는 유령 건물에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싶은 사장님은 없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공실과 고금리라는 양날의 검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전부를 털어넣었다가 노후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어떤 신혼부부는 빚더미에 앉아 이혼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한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건물들이 넘쳐나는데 바로 옆 부지에서는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건이 안 팔리면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특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엮인 건설 시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땅을 사고 대출을 일으키고 인허가를 받아놓은 사업장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도 처리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을 계속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폭탄의 실체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여의도 63빌딩 수십 개 분량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자기 잠식 캐너벌리제이션 효과를 낳습니다. 새 건물이 지어지면 기존 건물의 임차인을 뺏어오고 기존 건물은 다시 공실이 되어 임대료를 낮추고 이것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치가 0에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공장은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자체들도 문제입니다. 세수 확보와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줬던 지자체들은 이제 와서 시장 논리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통체증, 기반시설 부족, 슬럼화. 신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도시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급 과잉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두가 공멸하는 시나리오만 남은 걸까요? 다음 장에서 이 비극의 최종 승자와 패자를 가려보겠습니다. 모든 거품이 꺼지고 난 뒤 폐허 위에서 웃는 자와 우는 자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첫째, 땅을 판 원지주들입니다. 그들은 개발 호재의 땅값을 두둑이 챙겨 떠났습니다. 둘째, 분양 대행사와 마케팅 업자들입니다. 완판 신화를 쓰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셋째, 초기에 자금을 회수한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들도 PF 위기로 힘들지만 호황기에 이미 막대한 이익을 실현한 곳들이 많습니다. 반면 모든 피해는 마지막에 폭탄을 떠안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려 했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혜택이 있다는 말에 또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말에 현혹되어 노후 자금을 몰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과장 광고, 그리고 이를 방관한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업성 평가보다는 담보 가치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그 부실 채권의 공포가 부메랑이 되어 은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끌의 대가 묻지마 투자의 대가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 흉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도시의 흉물, 마이너스 P의 무덤이 된 지식산업센터의 몰락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의 탐욕, 무분별한 공급 정책,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빚어낸 거대한 합작품입니다. 지금 물려있는 분들에게 버티라는 말조차 사치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이 거대한 공실들이 채워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어쩌면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일부 지역은 슬럼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경매 시장에는 더 많은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뼈아픈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하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지식 없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콘텐츠와 수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용도 변경, 허용 등 유연한 정책을 통해 이 죽은 건물들의 숨을 불어넣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갉아먹는 좀비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거품이 거치는 그날까지 랩하기 함께하겠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